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도 변동성이 아주 심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지 않은 어닝 결과로 많은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중요한데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네요. 또한 계속되는 러시아 전쟁 관련해 악영향이 증시에 끼쳤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기사와 미국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미국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많이들 좋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아마존은 어닝 결과가 잘 나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현재 애프터장에서 1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 분위기가 애프터장에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좋을 거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폭락할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들렸었는데요. 정말 인간 지표로 모두가 생각하는 거에 그 반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 테슬라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중 937불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리콜 소식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만 OTA 기술로 빠르게 해결되는 모습이 유독 빛이 났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테슬라와 나스닥 기술적 분석도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군TV 치킨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목요일장 프리장 시작 전부터 테슬라 추매 구간과 추매 방법 게시해 드렸습니다. 여러 추매 구간 중 첫 구매 구간에 880불 밑으로 떨어지면 추매하는 구간 알려드렸었는데요. 프리장에 딱 875불 근처까지 왔다가 본장에서는 말아 올렸네요. 프리장에서 추매하신 님들 굿입니다. 아직 확인 못하신 치킨 멤버십 이상 회원님들이 있으시면 도군TV 커뮤니티 가셔서 게시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기가 텍사스의 태양광 패널 설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시설에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지 며칠 만에 대규모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의 지붕에 이미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가 네바다의 경우 테슬라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시설의 지붕에도 태양광 패널을 덮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 대한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설치 전략은 기가 네바다에 비해 훨씬 더 단호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는 가까운 장래에 차량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슬라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4680 구조용 배터리팩이 장착된 첫 번째 모델 Y가 2022년 1분기에 인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설이 차량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텍사스 현장에서의 작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드론 비행을 통해 회사가 또 다른 기가 프레스 기계를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드 인 텍사스 모델 Y의 테스트 초기 생산도 진행 중이며 단지 주변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안전벨트 알림 문제로 인해 81만 7,143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하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81만 7,000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일부 안전벨트 알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NHTSA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전 리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안전벨트가 풀린 경우 22km에서 활성화되는 경고를 비롯한 기타 경고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각적 알림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NHTSA는 누락된 안전벨트 차임 알림을 안전위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푸시할 수 없었고 공식 안전 리콜로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 시험연구원인 KATRI 사람들은 지난달 문제를 발견하고 테슬라의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차량에 수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가에 있어 리콜이란 단어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콜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에서 에어백 혈함으로 41만 대 이상의 차량 리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아는 무선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리콜이란 단어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테슬라의 OTA가 유독 빛이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예정된 완료에 대한 업데이트된 일정과 예정된 스테이션이 추가된 업데이트된 버전의 슈퍼차저 지도를 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규모를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테슬라는 슈퍼차저 지도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통해 회사는 새로 계획된 역을 지도에 추가하고 이전에 계획한 역이 종종 일정보다 늦어지는 경우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합니다. 2021년에 예상되는 것으로
X로 표시된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2022년 3분기 및 4분기 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 업데이트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네트워크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슈퍼차저는 2020년 말 23,277개에서 2021년 말 31,49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지도를 보면 북동부를 포함하여 업데이트에서 계획된 많은 새로운 스테이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에 계획된 스테이션을 많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여 2027년까지 GM과 포드를 합친 것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회사의 목표 가격은 현재 1,300불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 4분기에 전년 대비 6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보고하여 분석가들이 제조업체의 미래 발전에 대한 예측을 수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가 2027년까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제로섬 게임은 오늘날 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24개월 동안 분명해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아담 조나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매출과 10% 감소한 전체 시장 규모로 4.0%를 기록했습니다. 1년 내내 이 회사는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이 평균 35%가 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반적으로 테슬라 판매 가격이 약 6만 달러 또는 미국 평균 판매 가격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추정하여 조정된 점유율이 4.6%임을 의미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테슬라의 미국 단위 점유율이 2026년 말까지 10%, 2030년까지 거의 1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조나스는 미국에서 테슬라의 예상 점유율이 2025년까지 10%, 2030년까지 23%에 도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GM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1년 미국에서 14.6%에서 2025년까지 14%, 2030년까지 1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회사는 포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30년 10%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조나스는 테슬라의 미국 자동차 매출 점유율이 2026년 말 2027년 초에 GM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라이몬드 상무장관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급망 부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일론 머스크와 상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통령 자신이 테슬라의 존재를 무시하고 제조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GM이 전기차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거듭 세계에 발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어떤 성과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테슬라로 눈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부품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반도체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돕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원이 5만 명이나 넘어서니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부 표준시 목요일 오후 1시 13분 스페이스X는 신뢰할 수 있는 팔컨 9 로켓을 타고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49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스페이스X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목요일 스페이스X 팔컨 팀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이 팔컨 로켓의 144번째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다음 주에 2월 10일 동부 표준시로 오후 8시 설정된 스타쉽 로켓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또 3대 지수가 아주 큰 폭의 볼륨 지수 하락이 나와서 자 전체적으로 울긋불긋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아주 방어를 잘해줬습니다. 마이너스 1.60% 하락을 하였고요. 자 아마존은 7.8%대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애프터장에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 또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26% 하락했고요. 구글은 3.3%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9%, 애플은 1.67% 하락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도 5% 이상 큰 폭의 볼륨 하락이 나왔습니다. 2022년 2월 3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891불 마이너스 1.60%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882불 시작했으며 최고 93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88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3.74% 아직도 아주 큰 볼륨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2.35%로 아주 큰 지수 볼륨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1.42%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볼륨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골이 길게 남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괜찮았습니다. 자 수치 확인해 보면 RSI 40.87, 자 40대 유지하고 있고요. 자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위쪽으로 EMA 라인을 추가로 상승 돌파할 때 이 타이밍 주시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머니플로우 역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880불 되겠고요. 그 밑으로 860불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단기 저항선은 956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목요일 장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남긴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한 번에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자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지그재그 형태의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현재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미세하게라도 올라가느냐, 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점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점 무너지는 부분 보이지 않고요. 자 조금씩 위쪽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요 보라색 라인의 중심적으로 지금 위아래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요 사이 이 안으로 주황색과 보라색 사이 요 안으로 들어와서 1차로 움직이고 자 첫 번째 저항 라인인 요 주황색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자 요 부분 지금 채널 최상단 최고 위에 채널의 상단의 밑부분은 지금 거의 1100불 라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 라인에 자 여기 들어올 때쯤이 아마 테슬라의 본격 상승이 시작될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자 PNF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밑쪽에 자 요쪽에 지금 중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요 위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나름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보라색 라인 위쪽에 언제 올라서는지도 주시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형태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에 이제 시그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EMA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씩 빵빵 터지며 위쪽으로 큰 볼륨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EMA5가 EMA 지금 밑에 라인을 지금 하향 돌파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 EMA 200 라인이죠. 200 라인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아주 또 큰 볼륨의 볼륨 하락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기 밑에까지 EMA5가 EMA 200 라인 밑으로 하향 돌파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틀어서 위쪽 지금 현재 20과 60, 120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그널 나오면 치킨 멤버십 이상 게시판에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 투자 심리가 또 중시의 하락에 있어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지금 저점을 또 잘 올려가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세하게라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미세하게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야 한다고 그 부분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현재 진행 상황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위쪽 저점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도 밑에 쪽으로 또 지지 방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5분봉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5분봉 경우 초반에 또 쫙 올라갔었죠. 자 좋은 또 이런 소식에 쫙 올라가서 정확히 또 위쪽에 저항을 맞고 이 저항선 라인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증시 미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테슬라도 이제 또 끌려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 지금 저항선 그리고 밑에 또 지지선 안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서도 또 위에 상단 쪽에 자리를 잡으며 마무리했다. 자, 이 부분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방어 다른 종목에 비해 테슬라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우 3787, 아웃플로우 4053.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매도 대량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장은 장 시작과 함께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와 일부 세력들도 진입을 하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시가 계속 점점 더 안 좋아지자 다시 매도량이 공포감에 늘어났습니다. 최근 매매 모니터링 결과 변동성도 심해지면서 이 단타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많은 유지 세력은 테슬라 안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면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8.2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일 테슬라 비중 8.05%에서 2022년 2월 3일 테슬라 비중 8.25%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이번에도 또 아주 큰 폭의 3% 이상 크게 3.74%나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부분에서 지금 쭉 올라갔다가 또 한번 이렇게 또 쭉 저항 맞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EMA 20 라인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저항을 받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질 땐 또 큰 폭의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갔죠. 자, 테슬라와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 전저점 지수 최하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고 움직여야 되고요. 자,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대. 자, 미세하게라도 이 조금씩 올려가며 이 지수를 조금씩 전저점 올려가면서 움직이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EMA5가 고개를 완전히 밑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개가 일단 꺾이긴 했습니다. 자, 위쪽 방향에서 정면보다 살짝 밑으로 꺾이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또 강하게 또 한번 나온다면 고개를 더 밑으로 꺾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안 좋아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EMA 지금 움직임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로 가기 전에 조금 위쪽으로 상승을 해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밑에 구간 지금 전저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하락이 된다. 지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13,000 지수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당분간 이 롤러코스터 변동성 심하게 계속 나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거래량은 현재 괜찮고요. 자, 계속되는 이 큰 등락폭의 많은 롤러코스터 장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현재 FM대로 자기 원칙에 따라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증시의 출렁임 속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님들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최근 어닝 결과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나의 원칙에 맞게 계획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이럴 때 주식을 모아가시면 추후에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공포에 파는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 공포에 매입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캐나다에 기반을 둔 탈론 메탈스의 미국 자회사인 탈론 니켈은 거대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와 합작 투자한 타마락 니켈 프로젝트에서 니켈 정광을 공급하기 위해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테슬라는 6년에 걸쳐 75,000톤의 니켈 정광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며 추가 구매에 대한 협상할 우선권을 가집니다. 탈론은 2026년까지 현장에서 상업적 생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론과 테슬라는 또한 니켈 정광에서 철과 코발트와 같은 귀중한 부산물을 추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니켈 정광을 어디에서 정제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는 니켈 정제소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호주와 뉴칼레도니아에서 니켈을 조달하기 위해 생산자 BHP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탈론 팀은 광산 작업의 일부로
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배터리 재료의 새로운 추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배터리 재료의 발견, 개발 및 생산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공학, 배터리 재료의 책임 있는 소싱은 테슬라의 오랜 초점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북미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터리 재료의 싸움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선점을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의 기가 텍사스 옆에 배터리 제조용 양극 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새 시설 건설을 신청했습니다. 테슬라가 도시 동쪽 콜로라도 강 주변의 2,0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새 공장에서 모델 Y의 테스트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배터리셀 생산 일부를 건물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2,000에이커가 넘는 곳에 테슬라는 주요 공장 주변에 몇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테슬라는 32에이커 부지의 코드명 프로젝트 캐스오드라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신청했습니다. 일렉트렉에서 얻은 건축 신청서에는 산업용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림의 녹색에서 테슬라가 인수한 모든 토지를 볼 수 있으며, 주황색 점이 본관과 위치한 곳입니다.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드류 바글리노에 따르면 북미의 자체 응급 시설을 건설하고 니켈과 리튬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북미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응급 공급망과 생산을 현지화하기만 하면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이후 피드몬트 리튬 및 탈론 메탈스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리튬 및 니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북미에서 중요한 배터리 금속의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유사한 거래가 향후 몇 년 동안 예상됩니다.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는 훨씬 더 간단하고 저렴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음극 화학 물질을 공개했었습니다. 지난달 새로운 4680 배터리셀 생산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에 배터리 제조 장비를 이미 배치했으며, 일부는 이미 가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옆에 있는 양극 제조 시설은 더 많은 배터리셀 생산을 현지화하고 더 많은 양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기가 텍사스에서 10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이버캣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합니다. 큰 배터리, 견고한 구조,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을 갖춘 사이버트럭은 완전 전기 수륙 양용배로 변신하는 몇 가지 구성 요소에 불과합니다. 사이버트럭을 고성능 수륙 양용 쌍동선으로 변환할 수 있는 부품 시장 키트입니다. 그리고 특허가 있고 회사 웹 사이트에서 이미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개념 형태에서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이버캣과 사이버포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캣은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전기 픽업 트럭을 쌍동선으로 변환시킵니다. 사이버포일은 수중익을 추가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중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순수 전기 선박에 대한 업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버캣의 시작 가격은 22,900달러에서 32,900달러라고 합니다. 또한 가격은 선택한 50kW 모터의 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총 335마력의 출력을 위해 최대 5개의 모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캣 사양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팝업 캠핑카를 추가하고 사이버캣을 보트하우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테슬라는 대단한 미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승우님, CS아웃님, 테슬라 주부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치킨 멤버십 이상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커뮤니티 가셔서 여러 게시글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고요.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벌써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현재의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이 되실 겁니다. 현재 조정장 때의 기억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되새겨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